지금 경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.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도 지금 보합으로 전환이 되면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또 지금이 내 집 마련 적기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최근 부동산 소식과 함께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, 어서 오세요. 송 네, 대표님. 안녕하세요. 예. 집값이 수도권 집값 하락 전환 그리고 뭐 서울도 보합이라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이제 대출 규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전국이 불안해서 그런지 또 주택 시장에서도 이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고 뭐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만 한번 송 대표님이 한번 부동산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주시면요. 네, 저도 뭐 매주 계속 이거 시장 짚어주다 보니까 예. 뭐 항상 뭐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다른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보다도 다른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요. 그러니까 다른 쪽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혼란스러운 그 전국에 관심이 많은데 그만큼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자 시장 중에서도 정책하고 연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네. 부동산 시장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정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. 특히나 정치와 관련돼서 어떤 부동산이 연동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좀 자극을 받고 있는 아파트 시장들 그리고 강남권 시장들 그리고 정책하고 연동성이 좀 큰 재건축 시장 이런 곳에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재건축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, 뭐 행정에 대한 그 속도감,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거래들이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있고 이 거래가 축소가 되면서 지금 뭐 시장 흐름은 좀 그 상승 국면으로 이어지다가 보합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. 지금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 축소 안에서 지금 8주 정도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요. 서울은 뭐 2주째 보합으로 이어졌습니다.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지금 마이너스 0.02% 하락을 했고요. 전국은 마이너스 0.03%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곳이 지금 0.00% 지금 나와 있는 서울의 매매 가격. 지금 이 매매 가격들이 41주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그 시장 안에서 이제는 보합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 곳들 그리고 강남권역에 어떤 추가적인 납부 그 여지가 있고 또 시공사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그래도 가격 하락을 좀 지탱을 하면서 끌어올리는 역할은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관망세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매수세가 상당 부분 축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이 시장 안에서도 좀 양극화가 좀 되고 있는 것들, 뭐 강남하고 서초 지역은 좀 버티고 있고 지금 중랑구라든지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그 하락세가 이어지는 지역들 그리고 서울이 전반적인 보합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더 떨어질까 올라갈까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하방 좀 지지할 수 있는 게 전세 가격이거든요. 네. 서울의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쭉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었던 그 전세 가격이 82주 정도 계속 올라왔거든요. 근데 지금 전세 가격도 3주 정도 보합한 이후에 그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. 수도권과 지방 같은 경우들 뭐 이런 지역들도 뭐 보합이라든지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1분기 정도는 거래량이 좀 축소가 되고 가격들이 보합 내지는 그 하락이 나타나는 지역들과 또 자치구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지금 네. 저 대표님 옆에 나오는 저 그래프가 네.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 저 그래프가 그냥 네. 웅변하네요. 네. 지금 저 부동산 시장이 한마디로 꼼짝을 못하네요. 네, 맞습니다. 저 와중에 무슨 뭐 갭 투자가 성행을 하겠습니까? 무슨 떴다방이 무슨 뭐 영업이 되겠습니까? 네. 건설 현장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쪽이 뭘 활력을 띨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 거의 지금 숨만 붙어 있네요. 네. 그래서 네. 지금 공인중개사 그 폐업과 어떤
신규 창업 뭐 이런 비율을 보더라도 네. 뭐 올해 작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뭐 이제 새롭게 창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보다 폐업한 그 공인중개사가 더 많아요. 그러니까 뭐 한 2천여 곳을 차렸다라고 하면은 뭐 한 20% 정도는 오히려 신규 창업보다 폐업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소위 그 장사가 안 되는 거죠. 네. 그러네요. 그리고 네. 2, 3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공인중개사 폐업자 수가 그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그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꼭 되는 곳 빼고는 먹고 살기가 지금 막막한 뭐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네. 아무래도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 자체는 좀 대출 규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네. 그 대출 규제 여파가 생각보다는 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. 네, 정말 크다라고 예.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인중개사 그 폐업자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국 거래가 안 되는 거고 네. 매물이 쌓여서 누적이 된다는 건데 그런 누적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라면은 대출에 대한 규제 뭐 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5월, 6월 이제 7월 정도 그 기간 때는 뭐 소위 말하는 그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뭐 일정 미래 수요들이 당겨서 좀 거래를 했었던 상황인데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굉장히 좀 감소가 되고 있어요. 지금 2단계 이후로는 거래가 지금 뭐 반토막 수준을 넘어선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9월부터 12월에 거래량들을 보게 된다면 한 뭐 지금 4개월 대비했을 때는 뭐 한 58% 정도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25개 자치구가 서울에 있는데 24곳은 거래가 뭐 절반 정도 떨어졌고 무려 한 60% 정도 급감한 곳은 한 8곳 정도 될 정도로 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다. 그나마 지금 강남하고 마영성 지역이 버티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곳도 가격은 버티고 있는데 거래는 급감한 수준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런 그 거래가 감소되는 주요 원인으로 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1.25% 정도, 그러니까 한 0.5% 정도로 가산을 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규제 강도가 훨씬 더 강했다. 그래서 이런 규제 강도가 강해져서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들이 굉장히 차갑게 식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소위 뭐 돈줄을 조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. 거기에다가 지금 그 금융적인 부분, 이제 우리가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부분들도 강화가 됐겠지만, 뭐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가 금리보다도 심리가 더 시장에 좀 차지하는 그런 공포감들 이런 것들이 더 강하다라고 하잖아요. 근데 지금 경기 침체도 있었죠. 그 다음에 연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어떤 뭐 정책에 대한 그 불안정성, 그 다음에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도 거래량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축소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올 상반기에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매물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거래량은 축소되는 흐름들. 하지만 한 2분기 정도부터는 계절적인 요인과 뭐 여러 뭐 이사철들 그리고 어떤 외부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거래량들은 소폭 좀 개선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송 대표님 지금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좀 아무래도 가뜩이나 그거 했던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되는 건데 문제는 이 대출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된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. 네. 어떤 식으로? 뭐 스트레스 DSR이 네. 전체 3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2단계에서 3단계가 도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, 강도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은 이렇게 강화가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러면 수요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. 또 거기에다가 지금 뭐 전세 대출 관련돼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. 예. 전세를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그 갭 투자를 한다. 그래서 이 갭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 의지도 좀 꺾고 또 그리고 보증기관에서도 지금
가계 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대출이 한 200조 정도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다라는 그런 것들을 시사를 했거든요. 그래서 3월부터는 전세 보증을 100%에서 90% 정도로 강화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주인이 만약에 집에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한 100% 정도를 보증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뭐 보증금 그 기간에서 한 90% 정도 네. 뭐 이 정도밖에 보증을 안 해주는 거죠. 그럼 보증에 대한 범위, 그 보험에 대한 그 범위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전세금을 좀 낮춰서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들, 그리고 그런 그 보증금이 낮춰지면은 아무래도 대출 나가는 총 금액들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. 그러면은 어떤 갭 투자 비율들이 줄어들 수 있는 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스트레스 DSR이 지금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 매물 축소되고 있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 보합으로 전환된 그런 상황에서 이 스트레스 DSR의 시기를 더 미룰 수도 있다. 작년 같은 경우도 7월에 하려고 했던 거를 9월로 연기한 것처럼 지금 스트레스 DSR도 지금 7월에 지금 시행 예정인데 네. 이 시기를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 네. 뭐 이런 측면들로 인해서 좀 연기를 할 수 있다. 다만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는 강화가 되지만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잖아요.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가계대출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가 소위 말하는 그 부동산 시장에서도 뭐 변수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그 상수가 되고 있다.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강남권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은 게 거래량 자체는 줄었는데 실제로 거래될 때 가격 보면은 호가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가격이 그렇게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은 또 오히려 안 그렇잖아요. 이 네.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지금 그 강남권의 거래량은 안 된다고 해도 이 예. 거래가 안 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거나 아니면 뭐 채무에 대한 부담들이 있다라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네. 뭐 사실 그런 매각에 대한 의사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거래는 안 되고 있지만 그 호가에 그러니까 소위 그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지금 딸려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.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경기가 좀 침체가 되고 주택 시장이 위축이 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지역이나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품으로 가려는 경향들이 있어요. 그래서 강남권에 말하는 그 강남 3구, 그러니까 강남 서초, 송파 이런 것들은 지금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특히나 신축 아파트들이 많고 대단지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송파권역이 지금 상승에 대한 그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강남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그 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에서 가격에 대한 그 차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. 특히 그 KB 선도 아파트 50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그 강남 그 서울에서 가장 그 표본이 많고 그다음에 시가 총액이 가장 많은 그런 아파트 단지거든요. 여기는 오히려 지금 주택 가격이 그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에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그 선도하는 50에 해당되는 아파트들 그리고 주택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오르고 있고 서울의 외곽 지역들은 지금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가 거래되는 아파트 보면은 강남의 대표적인 아파트거든요. 압구정 현대 14차 같은 경우는 47억으로 신고가가 나타났고요. 중저가 아파트들, 서울의 외곽 지역들, 대출의 민감도가 큰 지역들 이런 것들은 약세 그리고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방에 있는 아파트랑 얼마나 지금 차이가 많이 나냐면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 한 11채 정도를 팔아야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정도의 흐름. 예. 그러니까 똘똘한 그 한 채라고 불리우는 그런 아파트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특히나
올해는 그 서울은 올라가고 있고 지방은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이 그 격차들이 더 많이 벌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혹시나 또 이따 또 시간이 쫓길까 봐 요거부터 여쭤볼게요. 네. 송 대표님. 분양시장인데요. 네. 집값은 요렇게 좀 뭐 주춤주춤하는 것 같은데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? 네. 지금 그 서울의 평당 분양가들이 뭐 한 2천만 원 정도, 뭐 요 정도를 목전으로 두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네. 많습니다. 특히나 지금 지금 서울의 그 강남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. 예. 그런 지역들은 그 제곱미터당 1,997만 정도 하니까 6천만 원 정도가 넘는 상황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서울 안에서도 2천만 원 정도에 분양하는 지역들 그리고 그 제곱미터당 2천만 원 하는 그 지역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서울의 분양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지금 뭐 원자재에 대한 가격 뭐 부분들도 있죠.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죠.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뭐 제로 에너지를 도입을 해서 거기에 또 분양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또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로 연출이 되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런 분양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 흐름 안에서도 왜 이런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지금 강남 상구 중심으로 해서 분양들이 많이들 나왔었거든요. 뭐 메이플자이를 비롯해서 9개 단지에서 분양들을 했었는데 그런 지역들이 분양 가격들을 끌어올렸다. 네. 그리고 이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수영구는 지금 한 1,4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분양 가격이 올라갔고 지방에서도 광역시 그리고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 지역에는 분양 가격이 높은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런 금액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분양가가 다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지역도 분양에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냐라는 거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분양 가격들과 분양 가격들은 올라가고 있지만 양분되고 있는 시장들 그리고 합리적인 분양가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매수자들 뭐 이런 시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만을 보고 지금은 그 무조건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까 제가 질문하면서 말이 잘못 나갔네요. 평당 분양가가 아니고 제곱미터당 분양가네요. 예, 평당 2천만 원, 평당 분양가 2천만 원이면 살만한 세상이죠. 그렇죠, 네. 이게 한 평이 이게 3.3 제곱미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그러면 아까 2천만 원이 못 되지만 2천만 원 치면은 6,600 평당 뭐 그 정도 10평이면은 6,300 한 6천 뭐 그 정도 된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평당 2천만 원 제발 그런 세상 왔으면 좋겠다 싶은 근데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기대감 갖는 것도 웃기는 거죠. 말이 안 되는 거고. 좀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아니 봐야 될거 희망이라기보다도 그냥 이제 그냥 공상과학 소설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아니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분양시장에서 미계약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게 주변 시세보다도 분양가가 높으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까 강남에 있는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예. 평당 6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해도 주변 시세가 너무 받쳐지다 보니까 그렇죠. 그래도 뭐 비싼 금액이지만 시세 대비해 싸다라는 인식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외 지역은 주변 지역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시세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 자체가 한 10에서 한 15% 정도, 뭐 그 정도는 그래도 분양 받을 수 있는 의사, 뭐 신축이고 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있는데 그 지역 대비했을 때 보면은 뭐 3억에서 한 5억 정도가 더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굳이 신축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되겠냐라는 의문들을 갖게 되는 거죠. 뭐 물론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개선이 된다라고 해도 뭐 좀 뭐 매력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 정도 가격이 3억, 5억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 대비했을 때 오히려 소위 말하는 그 지역 대비했을 때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가격선이기 때문에 고민들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주요 사업지에서도 완판이라고 불리우는 분양이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서울 아이원 파크 같은 경우는 미분양 물량이 뭐 서울에 뭐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나게 된다면 서울의 미분양 물량이 한
2천여 가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. 지금 노원구에 있는 서울 아이언파크는 한 550가구 정도가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요. 힐스테이트 등촌도 완판을 실패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들 그리고 서울 대비했을 때 주택 가격이 너무 높은 곳들은 미분양들이 나올 수 있다. 결국은 미분양들이 향후에 완판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입주 시기에 때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도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오히려 이 분양을 선택할지 아니면 입주 시기 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왔을 때 매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전략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네. 정도. 네.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